안녕하세요.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LT 파워 플래너, 파워 캐드, LT 스파이스, 그 다음에 LT 파워 애널라이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파워 세미나 주제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LT 스파이스다 보니까, 내가 LT 스파이스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잘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잘 되는 건지,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판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전 세션에서는 제가 한번 이론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툴들은 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로 뭐 컨트롤 해가지고 내주는 LT 파워 플레이라고 하는 툴들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내가 당장 파워에서 뭔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포커싱을 해야 되고, 얘가 지금 왜 안 되는지,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줄 에이젠더는 요겁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드를 꾸밉니다. 근데 이 보드를 꾸미는데 맨 처음에 엔지니어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ASSP, 뭐 예를 들어서 뭐 MCU라든가 FPGA라든가 아니면 ADC, DAC, 앰프, MUX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파워 소모가 얼마지? 계산을 막 해요. 엑셀 시트로 막 계산을 하신 다음에, 파워는 이 정도야! 하고서 딱 넣고서는 전원 딱 넣었을 때 맨 처음에 딱 드리는 게 파워가 모자랍니다. 전원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파워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컴pen세이션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 갖다 드릴 거예요. 그냥 큰 소리 내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 LT 파워 캐드 안에 LT 파워 플래너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파워 인풋이 시스템 파워 트리에서 시스템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특정한 제품들을 넣고, 어떤 로드를 넣는다라고서는 가정을 해가지고 안쪽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파워캐드 툴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파워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LT 파워캐드를 실행을 시키시고 나서 위쪽 네 번째 있는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전에 이 부분들을 같이 클릭해가지고 내볼 수 있고, 맨 처음에는 이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냥 빈 공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안쪽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그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워트리가 있다면은 안쪽에서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픈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FPGA 레퍼런스 보드들을 대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X사나, 뭐 지금은 A사로 바뀌었죠. 아니면은 뭐 다른 A사에 대한 레퍼런스 보드에 대한 그 파워트리를 안쪽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누르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로드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총 줘야 되는 밥이 얼마인지 스스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워트리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안쪽에서 리포트를 해줍니다. 파워 인풋은 얼마가 필요하고 총 파워 아웃풋은 얼마고, 각각에 대한 효율들을 미리 프리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충분하게 주시고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는 파워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도식화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레포트 용도로 이거 PDF로 바꿔가지고 윗선에다 보고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는 파워트리를 그냥 엑셀로 해가지고 넣고 파워포인트 혹은 비디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만드시는 게 편하다,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장점은 이거예요. 안쪽에 어떤 특정한 로드를 LT 파워캐드 파일이나 LT 스파이스 파일을 안쪽에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트리를 가지고서는 최종적으로 결과를 안쪽에다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 파일 하나를 가지고서는 뭔가
뭐 토탈, 레포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파워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포커싱하는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3.3V 아웃풋을 내고 싶어요. 근데 3.3이 아니라 3.2, 3.4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DC 에큐러치를 만들 것인가? 두 번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예전에는 로드가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로드를 당겨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로드가 많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FPGA도 그렇고 아니면 특정한 뭐 MCU나 아니면 특정한 ASSP 같은 경우에는 로드 트랜지언트가 뭐 0에서부터 20A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스타트업 때는 뭐 100A씩 막 당겨갔다가 나중에는 그 어떤 특정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때 한 100A씩 당겼다가 나중에는 한 20A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로드가 흔들 할 때 DC 에큐러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 AC 에큐러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다음에 노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어테뉴에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스테빌리티. 이걸 토탈로 해가지고 안정화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데이터 시트에다가 많이 써놔요. 그러면은, 아, 좋구나. 픽투픽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서는, 아, 이 정도면 쓸만하겠네. 라고선 가시는데, 저희가 포커싱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DC 에러, AC 오버슛, 그 다음에 AC 언더슛.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줄이고, 안정화 있게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가 저희의 포커싱 에어리가 되겠습니다. DC 레귤레이션 에큐러시는 그냥 간단해요. Vout에서 피드백, FB핀에다가 그냥 전압 디바이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얼만큼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전압이 얼마냐, 그럼 기준 전압이 얼만큼 흔들릴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 시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어떤 특정한 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이 찍혀 있어요. 이 점들은 저희가 보장하는 온도 범위 내에서 저 스펙을 모두 다 만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 점이 안 찍혀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찍혀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온도 내에서 어떠한 동적 조건에서도 저거는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에큐러시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은 Vout에서 흔들흔들하는 폭 자체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Vout은 레벨은 잘 나가는데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스파이크가 삐직삐직 솟아나가는 거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줄일 거냐. 실제적으로는 DC 에큐러시는 RMS에 대한 스트레이트가 그 다음에 리플은 그거에서 얼마나 위아래로 출렁출렁 할 것인가에 대한 리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Vout의 타겟보다는 조금 더 높은 리플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가 이제 이겁니다. 언더슛, 오버슛을 결정하는 AC 어널리시스. 내가 로드가 노로드 상태에서 갑자기 5A, 뭐 10A, 20A가 딱딱딱딱 튀었을 때 로드가 땡기면 Vout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안정화를 낼 거고 로드가 갑자기 풀리면 Vout이 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얼마나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냐, 올라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냐, 혹시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를 트랜지언트를 놓게 되면 대부분의 그 고객사분들이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Vout 잘 나오네, 난 3.3 세팅했는데 3.3 잘 나와요. 보니까 리플도 그렇게 뭐 한 20mV, 10mV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로드 트랜지언트가 딱 가게 되면 10A, 20A 당겼다가 풀면 이상하게 막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컴펜세이션 회로를 가지고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밴드위스가 작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밴드위스는 높다. 하지만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폭은 작아요. 하지만 위로 치솟았다가 밑으로 언더댐핑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저희 같은 FA가 고객사분들한테 가가지고 파워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주세요. 먼저 이제 회로 리뷰나 레이아웃 리뷰나 이런 것들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고객사분들이 이렇게 찾으세요. 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서는 요청을 하세요. 보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봐야 되는 포인트는 SW라고 하는 핀입니다. FET와 인덕터가 가장 다 만나는 지점. 거기에서 이 스코프샷을 찍어보게 되면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라이징 엣지를 이제 트리거를 잡아놓고 폴링 엣지가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이제 한 샷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적게 움직이면 적게 움직일수록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우선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시간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이렇게 나오는 스위칭 파형이 언스테이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마이크 부정 중이신 것 같아서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안쪽에서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파트들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IC들 같은 경우에는 ITG라고 하는 핀이 밖으로 뽑아져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케이스들은 VC라고 하는 핀이 뽑아져 나와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파트는 COMP, 컴펜세이션을 위한 핀이다 라고 해가지고 뽑아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 핀에다가 R, C, 그 다음에 C를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들은 노멀하게는 저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3.3, 뭐 2.5, 1.8 Vout이 있으면 레퍼런스 회로대로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냥 이거는 검증된 회로니까 쓰면 되겠지 라고 쓰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러고서 넘어가시는데 어떤 특정한 커스텀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왜요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혹은 이제 스테이블한지 안 한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SW라고 하는 핀, FET랑 인덕터가 만나는 이 핀입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맨 처음에 빨간색으로 나온 저 펄스, 첫 번째 펄스의 폴링 엣지와 두 번째 폴링 엣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이제 타겟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IL에서 보이는 전류 파형은 전압 파형은 이제 부형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전류 파형은 기억하시겠지만 LDT분의 DI라고 하는 그 수식에 의해서 하이일 때는 올라가는 일차함수, 로우일 때는 내려가는 일차함수를 해가지고 인덕터 파형은 삼각형 파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IL을 저 C0라고 하는 부분에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Vout이 좀 안정된 파형이 최종 출력에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Vout을 잘 디바이드 해가지고 안쪽에 IC 쪽으로 갖다 주게 되면 잘 Vout이 나오는 게 원래 원칙상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회로도 다르고 레이아웃도 다르고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IC에 대한 어떤 특정한 에러가 끼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보상해가지고 Vout 다음 듀티 사이클에서 반영을 할 것인가,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가 이제 클로즈 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는 Vout을 그냥 내 기준 전압인 VFB랑 딱 맞춰가지고 넣게 되면 Vout의 기대값은 바깥에 있는 저항의 디바이드 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컴펜세이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내가 특정한 Vout을 디바이드 해가지고 내 기준 전압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내가 얼만큼 지금 벌어져 있는가에 대한 에러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램핑을 합니다. 그거를 램핑을 해서 안쪽에 어떤 특정한 회로를 가지고서는 다시 IC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에러가 이 다음 사이클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팩터가 이 컴펜세이션 회로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안쪽에는 저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들어갑니다.
소파라고 하는 삼각파형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컴펜세이션 부분을 다시 앰핑 해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VC라고 하는 특정한 핀, ITH 혹은 컴프라고 하는 핀에서 어떤 특정한 캡 저항들에 대해서 전압이 바뀌게 되면 조 삼각파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삼각파가 올라가는 거는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일정한 시간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레벨이 있으면은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꺼버립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듀티 사이클 컨트롤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만약에 VC가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이제 다음 듀티 사이클이 바깥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하면서 이 부분들을 Vout의 변화량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맞추는 회로를 안쪽에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제 PWM 신호 자체는 FET나 아니면은 탑 사이드 FET나 바텀 사이드 FET로 해가지고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인덕터까지 거쳐가지고 Vout이 나갈 때까지는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어떤 특정한 인풋이 Vin이 들어왔습니다. IC를 거쳐서 Vin에서부터 FET 인덕터를 거친 회로가 Vout으로 나와요. 이 부분들을 피드백이라고 하는 요 저항 디바이더 룰에 의해서 결정된 팩터,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회로, 이 부분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PWM 시간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들을 다시 파워 스테이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식화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그 책자에 나와 있고요. 어차피 이거 설명해도 나중에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정도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계속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드 플랫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드 플랫은 이제 페이즈 마진, 게인 마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까지 흔들면 안정화가 구현이 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페이지 마진과 게인 마진에 대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F 밴드 위스라고 하는 부분은 게인이 0dB가 되었을 때의 주파수라고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마진은 F 밴드 위스일 때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결정하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페이지 마진을 결정할 때 뭐 45도 이상 돼야 돼요. 뭐 60도가 돼요. 뭐 어떤 때는 뭐 130도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안정화라고서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페이지 마진 45도 이상을 맞춰주세요 라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게인 마진은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었을 때의 게인입니다. 페이지가 반대로 돌아가지고 피드백이 들어가는데 180도로 해가지고 페이지가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집어넣은 것만큼 반대의 위상값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게인이 0보다 높다, 0dB보다 높다라고 하면 내가 주는 만큼 계속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발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항상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이 되었을 때의 게인은 0dB보다 아래에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전원 딱 키자마자 그냥 빵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트랜스포머 펑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는 분모, 발산을 할 수 있는 개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발산을 하게 되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도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안정화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폴을 넣게 되면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폴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게인은 마이너스 20dB 디케이드를 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페이즈는 그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45도 디그리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벌어진 케이스가 나오고 점점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90도까지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폴 주파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고요. 페이즈는 0도에서부터 이 주파수가 마이너스 45, 0도에서 90도까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로 같은 경우에는 게인이 올라갑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즈는 반대로 아까 전에는 0도에서부터 90도로 떨어지는 그래프였으면 제로는 0도에서부터 90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주파수는 딱 45도가 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같이 모아가지고 넣게 되면 이렇게 홀하고 제로를 같이 넣었을 때 페이즈 게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컴펜세이션을 구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드 플랫이나 아니면 저희 LT 파워캐드에서 보면은 이제 컴펜세이션 루프 막 돌릴 때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F 밴드위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 내서 저희가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0dB일 때 F 밴드위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80도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페이즈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게인 마진은 마이너스 180도 페이지가 있을 때 게인이 얼만큼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안쪽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LT 파워캐드 툴 안에서도 이 루프 컴펜세이션에 대한 보상 혹은 체크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IC의 루프 컴펜세이션의 도식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파워 스테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I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트린직 IC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 Vout으로 나갔을 때 이 부분들을 땡겨와서 어떻게 잘 컴펜세이션 룹을 돌린 다음에 다시 IC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이제 트랜스퍼 펑션은 밑에 있는 수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는 벅 컨버터, 스텝 다운 컨버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Q가 FET가 ON이 된 케이스였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쇼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V인이 Vout 쪽으로 그대로 갑니다. 시간이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덕터가 전류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Vout이 V인보다 떨어진 값이 전압값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FET가 지속적으로 한 무한대로 계속 온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인덕터가 다시 도선처럼 동작을 하게 되므로 Vout이 V인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V에서 나는 3.3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뭐 스위칭을 해가지고 3.3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인덕터가 쇼트가 났거나 아니면은 이 스위칭 동작이 잘못된다 하지만 FET가 계속 켜져 있다 라고 하면 Vout이 그냥 그대로 V인인 5V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잘 스위칭을 꺼주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한 번은 V인풋, 한 번은 Vout보다 낮은 값, 실제적으로는 그라운드보다 뭐 0.7V 낮은 값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스위칭을 해가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내줄 수 있는 Vout 값을 결정을 하게 돼요. 추가적으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희가 스몰 시그널 리니어 어널리시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떤 특정한 페이즈 게인 관련된 부분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 오퍼레이션 포인트에서 3차 함수든 2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이 부분들을 1차 함수로 as is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지고 있는 파워 시그널을 파워 회로를 이제 태블릿 등값 회로 혹은 스몰 시그널 회로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거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요 참고 문헌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V인과 V인에서 들어가는 전류를
Vout하고 어떻게 연관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커런트 소스와 전압 소스를 해가지고 바꿔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이 다시 도식화해서 전류 소스를 그냥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지금 여기에선 인덕터의 전류 소스로 들어간다 라고 가정하고 그 바깥에 있는 전압 소스와 인덕터, 캡, 그 다음에 실제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도식화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요거 세 개에 대한 문서입니다. 예,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좀 내용은 길어요. 그래서 요 간단한 도식화한 회로를 가지고서는 세컨드 오더 LC 시스템을 가지고선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압, 인덕터, 캡을 놓고서는 클로즈 룹을 형성을 하게 되면 2파이 루트 LC분의 1에 대한 공진 주파수를 가지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정화가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안쪽에서 컴펜세이션 회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도식한 회로는 이거예요. 트랜스퍼 펑션은 저 DVS라고 하는 저 부분들입니다. L은 이제 SL로 표기가 되고 C는 SC분의 1로 표기가 되니까 두 번 뒤집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회로가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레저넌트 폴, 더블 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L하고 C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딱 만나게 되면 나는 전압을 주지 않았는데도 계속 공진해가지고 발진합니다. 그 주파수를 피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주파수가 저 FOP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기만 안 건들면 돼요. 저기를 건들게 되면 어떤 짓을 하셔라도 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인하고 이제 페이즈 부분의 주파수 해석을 놓게 되면 저 더블폴 L하고 C가 만났던 저 분모의 두 개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됐을 때 실제적으로 폴이 하나가 있으면 아까 전에 특정한 주파수에서 0도 90도에서 밑으로 꺾이는데 중간 주파수는 마이너스 45°C로 해가지고 디케이드가 되죠. 근데 더블폴인 경우에는 그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특정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180까지 밑으로 훅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를 건들지 말자. 대부분 밴드위스는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보자. 아니면 저 더블폴을 어떻게 해서 잘 피해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이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식으로 해가지고 놓게 되면 캡이 R, L, G, C 중에 C가 가장 많기 때문에 캡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캡들은 저 ES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떤 특정한 캡이라고 하더라도 알루미늄 캡이든 덴탈 캡이든 세라믹 캡이든 어떤 캡이든지 간에 저 ESR 값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해석에서 놓고 봤더니 순수 캡일 때 하고 저 ESR을 넣고서는 해석했을 때랑 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쪽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파이 LC분의 1 더블폴에 됐을 때는 주파수가 이제 페이지가 훅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저 ESR 값이 이제 제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안쪽에서 다시 페이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안쪽에서 이용해서 컴펜세이션 룹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ESR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전에 이제 Cout을 이제 330 마이크로짜리를 3개를 놓고서는 봤을 때 ESR이 25mΩ이면 ESR 제로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0도거든요. 이게 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랑 지금 맞추려고서는 그림을 이렇게 맞췄었는데 실제적으로 요 빨간색 점을 찍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피크가 마이너스 120이에요. 실제로 ESR이 작으면 작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페이지가 더 밑으로 언더슛이 확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ESR 값을 높이는 게 좋은 거냐, 낮추는 게 좋은 거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ESR이 높은 케이스가 컴펜세이션 자체는 좋아요. 반응이 늦어져서. 하지만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은 밴드위스를 깎아먹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SR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로드 값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이 두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똑같은 330 마이크로 페럿을 놓고서 봤을 때 어떤 게 ESR 값이 더 괜찮은 거냐? 같은 그 캐패시턴스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물성 자체에서도 ESR 값이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한날 한시에 바로 옆에서 생산된 캡들에서도 ESR 값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써도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Vout에서 Vreference랑 비교해주는 피드백 디바이더라고 하는 저항 두 개의 값은 페이지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L하고 C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도미넌트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시프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Vreference랑 만나서 Vout을 이제 에러 앰프를 거쳐서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값하고 내 기준 값이 얼마나가 차이가 나니를 비교할 때는 그 두 개의 페이지에 반대되는 값은 마이너스 180도가 엎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 관련된 회로가 페이지에서 시프트를 한 다음에 다시 IC로 해가지고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얼만큼 페이지 시프트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숙제가 됩니다. 더블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어떤 특정한 더블폴을 만나게 되면 페이지가 급속하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밴드위스에서 보게 되면 페이지가 마이너스 173.76이에요. 그럼 페이지 마진이 마이너스 180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6.2%, 6.2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더라도 오실레이션은 발생을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매칭을 시켜서 저항과 캡을 다시 넣게 되면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들을 약간은 늦춘 다음에 Vout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가 이제 원리입니다. 실제적으로 Vout하고 레퍼런스, 그 다음에 V컴펜세이션의 식에서 앰프에다가 캡, 저항, 그 다음에 패러렐로 캡을 넣게 되면은 분모들이 막 안쪽에서 집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로를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같이 이제 파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저항하고 캡하고 IC 그냥 집어넣고서 그냥 드리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ESR 값이 체인지가 됐을 때의 페이지 값은 훌렁훌렁 이렇게 많이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볼테지 컨트롤 룹이라고서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IC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볼테지 컨트롤 룹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게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싸고 만들기도 쉬워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잘못 만들면,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나면 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ADI의 스위칭 소자들은 커런트 모드 컨트롤 룹을 쓰게 됩니다. 볼테이지 모드 컨트롤 룹을 쓰는 저희 많은 경쟁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만드는데 고민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고객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쓰시라고 저희는 커런트 모드 컨트롤 룹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거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커런트 컨트롤 모드 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쪽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파워 스테이지는 똑같습니다. FET하고 인덕터하고 안쪽에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이 안쪽에서 전류 센싱 노드를 땡겨와서 한 번 더 비교를 해줍니다.
소우파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물론 약간은 다르지만 소우파랑 거의 비슷하고요. 인덕터에서 나가는 컨트롤 룹을 한 번 더 앰프에서 당겨주고, 그 다음에 Vout에서 디바이드 하는 부분들을 어떤 에러 앰프에서 이렇게 똑같이 컴펜세이션 회로를 거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인덕터 커런트 시그널하고 슬롭 컴펜세이션,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따라서 듀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볼테지 컨트롤 룹하고 이 커런트 컨트롤 룹이 도식화해가지고 바뀌는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전에는 커런트를 인덕터 쪽만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에 이제 볼테지 소스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Vout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볼테지 소스에 대한 트랜스퍼 펑션을 구현을 했다면, 지금은 커런트 소스를만 가지고서는 그 트랜스퍼 펑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볼테지 컨트롤 룹은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블 폴이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은 C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C 위에 R은 ESR 값입니다. 그러면 SC분의 1만 계산을 하게 되면 돼요. 더블 폴이라 가지고 페이지가 급격하게 막 변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손쉽게 컴펜세이션 룹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회로는 이렇습니다. Vout에서 R1, R2를 가지고서는 디바이드를 해요. 그 다음에 에러 앰프랑 비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C1, C2에 대해서는 저희는 CFF, 피드포워드 캡하고 CFLT라고 하는 캡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Vout의 변화량을 얼만큼 늦게 반응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팩터고요. 에러 앰프를 거쳐서 나온 특정한 전압값을 저항 캡, 그 다음에 캡을 가지고서는 얼마나 늦출 것인지, 얼마나 빨리 반응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PWM 시그널하고 앰핑, 에러 앰핑을 한 뒤에 이 부분들을 다시 PWM 시그널로 집어넣게 됩니다. 약간은 달라요. 예전에 볼테지 컨트롤 룹 같은 경우에는 회로가 여기서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사이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앰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회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쓰시기에는 저 RTH, CTH, 그 다음에 CTHP 이 세 개만 결정을 해주면 안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볼테이지 컨트롤 룹은 저희가 IC를 만들 때 인트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달아도 앰프에서 나오는 인트린직 타이밍 컨스트레이트를 움직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인덕터는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는 그 주파수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하면 게인은 아까 전에는 더블 폴 시스템이기 때문에 20도 디케이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폭이 이제 빠박 해가지고 안쪽으로 페이지를 봤을 때 마이너스 180도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은 더블 폴이 아니라 LC가 아니라 RC 회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 그 다음에 페이지 변화량이 약간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ITH 핀에다가 저 GTH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임피던스를 넣어서 안정화를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페이지는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스위칭 주파수가 1메가다 그러면은 저 컴펜세이션 룹이 밴드위스가 뭐 한 2메가다, 3메가다 그러면 내 스위칭 주파수가 변화량을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퍼런스 온 페이지는 이제 하이프리퀀시에서는 좀 나갈 수 없게 밴드위스는 좀 안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딜레이는 90도 안쪽으로 내주는 거를 원합니다. 단 45도 이상은 맞춰주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어요. 저희 타겟도 페이지 마진은 45도에서 90도 사이를 맞추는 게 타겟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레퍼런스나 아니면 뭐 저기 뭐냐 특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정말 이거가 정말 궁금하다. 아이고, 예, 이거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드렸던 그 대리점 혹은 이제 오늘 세미나를 연락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모드는 저희가 만들기는 어렵고 바깥에서는 대부분은 릴레이블 솔루션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요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건드려서 안쪽에 안정된 파워 스테이지를 구현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모든 걸 다 펼쳐놓고서는 보면 되게 이거 도대체 좀 어떡하지? 어떤 걸 건드려야 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나는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시연할 때 보여드릴 LT 파워캐드 툴 놓고서는 어떤 특정 파트 놓고 저항값, 캡값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타겟은 이겁니다. 첫 번째, 루프 밴드위스는 나의 스위칭 주파수가 아까 1메가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변화량, 밴드위스의 변화량은 적어도 스위칭 주파수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로 낮게 잡아주세요가 이제 저희의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메가 스위칭 주파수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0K, 뭐 한 20K 이 정도까지 200K 정도까지 좀 낮춰주세요 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컴pen세이션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게 됩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밴드위스 이 부분들을 10분의 1 미만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잡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따라서는 요 사이 값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난 그러면은 뭐 5분의 1 아니고 4분의 1 하면 안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밴드위스가 너무 낮게 되면은 반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분의 1 밑으로 쓰는 경우는 잘은 없고요. 대부분은 요 사이 값을 결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타겟 2 페이지 마진은 45도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대부분 저희 LT 파워캐드나 아니면 다른 LT 스파이스 쪽에서도 레커멘드하는 값은 60도 이상이에요. 60에서 90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 맞으면 10dB 정도 이상을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이 됐을 때 적어도 영향을 주는 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타겟 3는 2분의 1 FSW에서 마이너스 8dB 이상. 그러니까 그 페이지 마이너스 180 하고서는 조금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다음 사이클에서 얼만큼 얘가 이펙트 있게 결정을 할 거냐 이 부분들을 0dB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사이클 페이지가 180도가 틀어져 있는 값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서도 개인 쪽은 네거티브 쪽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에러앰프에서 나온 특정한 전압값에다가 그냥 캡을 달아줍니다. 그러면 캡의 성질은 게인은 저 1차 함수처럼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그 주파수에서 SC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페이지는 그냥 마이너스 90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근데 ESR이라고 하는 값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 함수, 아이디어란 그 1차 함수에 해당하는 값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값이 안쪽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R0 바깥에다가 다른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ESR 값 혹은 어디셔널한 R 값을 더해주게 되면 제로가 더해지게 되니까 페이지가 올라가는 마이너스 90도로 향해서 올라가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개인도 어떤 특정한 제로를 만나게 되면 안정화가 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캡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 개인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들은 3차 함수의 우하향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밴드위스랑 그 다음에 페이지 마진, 개인 마진만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안정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이거겠죠. 저 RTH, CTH, CTHP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일 거고요. 저희가 이 세 팩터를 가지고 아까 전에 보셨던 3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좀 주파수별로 나눠봤어요. 맨 처음 폴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들의 제일 처음 결정하는 부분들은 비교적 저주파 성분들은 제일 왼쪽에 있는 CTH라고 하는 부분의 팩터가 가장 강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는 일자로 쭉 가거나 아니면 3차 함수에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의 제로를 결정하는 부분은 당연히 RTH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제일 고주파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팩터는 CTHP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주파수 어디에서 떨어지게 될 거고 어디에서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 어디에서 다시 떨어질 거냐 이 세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워 스테이지에서 루프 게인하고 컴펜세이터를 같이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인트린직,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파워에 대한 인트린직 소스하고 위에 컴펜세이터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CTH, RTH, CTHP에 의해서 올라가는 페이지나 게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파란색처럼 그래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건 옵셔널한 부분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넣었고요. 저희가 Vout에 이제 캡들을 많이 넣어주세요.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Vout에 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덕터는 좀 큰 값을 써주세요. 혹은 전류 값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항 디바이드 하는 저 R1, R2에다가 병렬로 캡을 넣게 되면 Vout의 변화량을 조금 더 늦춰가지고 에러 앰프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잘 생각해보면 에러 앰프가 빨리빨리 반응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에러 앰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미세한 차이를 이제 바깥에서 이제 뻥튀기 해가지고 다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Vout이 나는 정말 한 1마이크로 바뀌었는데 다음 사이클에서 지금 바뀐 게 정말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전압이 많이 높은 것 같으니까 Vout을 줄이기 위해서 듀티 사이클을 막 줄인다 했다가 듀티 사이클이 작아가지고 Vout을 다시 재봤더니 이번에는 내 기준 전압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 라고 인식해가지고 어떤 사이클에서는 그 듀티 사이클이 확 늘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번은 작게, 한 번은 길게 나오는 그 스위칭 파형이 불안정한 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반응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저희는 C2를 CFF, 필드포워드 캡이라고 부르고요. C1은 CFLT라고서는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저 C2가 조금 더 이펙티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보드 다 떠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어요. 캡도 못 넣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덕터 바꾸기도 힘들어요. 보드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요. 지금 있는 인덕터나 캡들 어떻게든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했을 때 저 저항 디바이드 해주는 R2 위에다가 그냥 되게 작은 10피코, 대부분 이제 100피코까지 넣기도 하는데 10피코 정도만 캡을 엎어가지고 넣은 뒤에 Vout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것들도 제 디버깅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컴pen세이션 개인 CTH, RTH, CTH, PE 세 가지를 이 뒤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폴 제로 같은 경우에 CTH랑 R 제로의 곱한 값의 역수 일 때의 주파수가 맨 처음에 꺾이기 시작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RTH와 CTH의 역수에 해당하는 값이 제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컨드 폴 같은 경우에는 RTH와 CTH-P RTH는 이제 CTH와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CTH-P는 RTH, CTH와 병렬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팩터를 가지고 주파수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CTH가 작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로 값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원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팩터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내려가는 기울기 값은 똑같은데 위아래로 폴하고 제로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두 번째로 RTH를 바꾸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의 제로에 있었던 값이 개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위아래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CTH를 바꾸게 되면 앞에 있는 저주파에 상대적으로 저주파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바뀌진 않아요. 다만 내려가는 주파수가 어디에서 내려갈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서는 페이즈 마진, 그 다음에 게인 마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실제적인 ITH와 FB,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트랜스퍼 펑션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LF, 상대적으로 저주파에 대한 DC 게인은 이제 세틀 타임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바꿀 때는 이제 RTH를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오거나 언더슛, VPP 쪽을 옵티마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밴드위스를 최종적으로는 높이고 싶어요 할 때는 CTH-P를 건드려가지고 안쪽에 컴펜세이션 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셔야 될 LT 파워 플래너, LT 파워 캐트, 그 다음에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보실 수 있는 LT 스파이스에서 먼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점심 브레이크 이후에 LT 파워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이 툴을 통해서 대부분은 보드 플랫 혹은 스코프,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게인 마진, 페이지 마진들을 실측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실로스코프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힘들고 파워 서플라이 꽤 큰 거 들고 다니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 보드 플랫 정도는 안쪽에 조그마한 툴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시뮬레이션 혹은 실측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테이크어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LT 파워 트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파워포인트든 비디오든 해가지고 만드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파워 트리를 가지고서는 쉽게 계산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효율이나 토탈 솔루션 사이즈들도 안쪽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PCB를 A4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다구가 나와가지고 파워트리를 딱 봤더니 A4보다 조금 더 상면적이 또 크네.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정한 PCB를 세우거나 아니면 딥타입으로 위로 2층으로 만들거나 혹은 나는 이건 안 되겠다, A3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먼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레퍼런스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링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툴을 가지고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FA들은 많이들 봅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 분들도 보실 수는 있어요. 꽤 양이 됩니다. 보시면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그냥 저희 불러주세요.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LT 파워캐드에서 정말 그게 CTH, RTH, CTHP가 어떻게 정말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저희 LT 파워캐드 디자인 툴을 맨 처음 드렸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현해드렸어요. 툴박스로 해가지고 드렸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맨 처음에 시작하면 요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파워캐드 툴이 툴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원래는 제가 LT 파워캐드를 이제 시연을 해봐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굳이 LT 파워캐드 시연을 하면서까지 이거를 보드를 보여드려야 되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LT 파워캐드 툴을 켜서 어떻게 바꾸면은 다 진짜 바뀝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LT864E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그냥 손쉽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쪽에 이 LT864ES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밸리에이션 보드에 파일을 LT 파워캐드 파일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LT 파워캐드 툴 안에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IC 구성이 되어 있고요. V 인풋 얼마, V 아웃풋 얼마를 이 안쪽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 LT 파워캐드, LT864E를 선택을 하게 되면 디폴트 이밸류에이션 보드의 세팅 값을 모두 다 긁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노미널 1.2V, 그 다음에 DC의 셋 포인트는 0.5%. 그러니까 실제로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결정하느냐를 0.5%를 디폴트로 잡아놨고요. 리플은 이제 1.2V에서 얼만큼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건가 지금 1% 잡아놨고요. AC 트랜지언트, 픽투픽으로 로드를 트랜지언트를 했을 때 얼만큼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나는 그 1.2V에서 AC 리플까지 해가지고 1% 미만으로 바꿀 거야 하시면 저거 수정해가지고 다시 돌리면 안쪽에서 재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뿌려줍니다. 대신에 너무 낮은 볼테지에서 너무 낮은 애큐러시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덕턴스를 가진 인덕터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돌려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LT 파워캐드라고 하는 툴을 만든 사람하고서는 얘기를 해보면 나는 캡을 어떤 걸 결정해야 되나요? 나는 인덕터를 어떤 걸 결정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혹은 나는 FET를 어떤 걸 결정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LT 파워캐드 툴 안에 저희랑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디버깅 하셨던 고객사들 아니면은 이제 콜라보레이션 같이 하셨던 분들의 이제 프로덕트들을 안쪽에다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뭐 FET 셀렉을 할 때 나는 어떤 FET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 안쪽에서 이런 부분 넣으면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셀렉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캡, 인덕터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라이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은 인덕턴스 가진 3.3 마이크로, 4.7 마이크로 헨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ESR 값 혹은 캡에서는 ESR 값이 다름으로 인해서 페이스 마진, 그 다음에 게인 마진이 바뀌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풋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벨보드 안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나는 특정하게 난 이 캡 싫고 내가 원래 쓰던 건 이거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웃풋 사이드에서도 캡이나 아니면 특정한 로드 하는 부분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넣고서는 점점 놓다 보면 지금은 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디자인 에러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에서 워닝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워닝도 해드리고요. 이 주황색을 지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뭐 인덕턴스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혹은 인덕턴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혹은 뭐 캡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쪽에서
워닝 혹은 폴트로 해가지고 이 앞장에서 서머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팁이고요. 안쪽에 저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안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팁 안쪽에 메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 파워캐드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IC, 인풋캡, 아웃풋캡 혹은 인덕터, ITH 값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나서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이거예요. 두 번째로 넘기게 되면 내가 로드를 얼마를 가지고 갔을 때 파워로스가 얼만큼 발생을 할 것인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내가 로드를 당겼을 때 효율을 파워로스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종합적인 효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V 아웃풋에 5A 나는 출력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커런트가 넘어갈수록 파워로스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1차 함수 그래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곱수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가지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파워의 효율은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제 놓고서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쪽 혹은 중간쯤에 이제 피크가 형성이 되게 되고 제일 최종단에서는 효율이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것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타겟으로 설정했던 부분이에요. 루프 밴드위스는 나의 스위칭 주파수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맞춰줄 것. 두 번째, 페이즈 마진은 45도 이상을 맞출 것. 하지만 90도보다는 낮을 것. 저희는 레커멘드는 60도. 그 다음에 게인 마진은 10dB 이상. 그리고 세 번째 타겟, 2분의 1 주파수에서 게인 마진은 이제 마이너스 8dB 이상으로 떨어지게끔 타겟으로 만들어서 보자가 이제 최종 타겟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CTHP가 없을 때 하고 그냥 단순하게 CP코만 딱 달았을 때 아까 전에 하이 프리퀀시 쪽이 앞으로 혹은 뒤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픈이 되었을 때는 페이즈 마진이 30도 오렌지색으로 이제 워닝처럼 보여지게 될 거고 CTHP를 달았더니 오히려 빨간색이 됐습니다. 페이지 마진이 더 적어졌어요. 18.93 dB로 해가지고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하게 동작하겠네. 그래서 저희가 앞쪽에서 조금 더 올려줍니다. RTH를 올리게 되면 제로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페이지 마진이 1kg를 달았더니 104.84 90도가 넘어갔네요. 근데 13kg를 달았더니 90.03 90도는 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CTH를 갖고서 한 번 눌러줍니다. CTH를 작게 만들게 되면 맨 처음에 떨어진 그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TH가 이제 180피코일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8.52 정도가 되고 CTH가 470피코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67.09도가 됐네요. 그러면은 45도 이상이 되니까 뭐 180피코도 쓸만은 할 거지만 좀 아리까리한데요 라고서는 이제 LT 파워캐드가 판단을 하게 된 거고 저희의 최종 타겟인 60도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470피코 이상 정도는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선 저희가 레커멘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RTH, CTH, CTHP를 결정을 했으면은 그 주파수에 대한 응답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개인 쪽, 페이스 쪽입니다. 그래서 FSW는 이쪽, 녹색은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값이게 되는 거고요. 페이스 마진은 당연히 맞춰지게 될 거고 밴드위스는 50km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2회로에서는요. 그리고 2분의 스위칭 주파수일 때 게인 값은 마이너스 24. 아까 전에 타겟 3에서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8dB보다는 더 낮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인 마진도 0dB 이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40dB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요거는 로드 텐전트 있을 때 정말 그러면은 괜찮은 값인 거야? 를 한번 좀 확인해 보자. 시뮬레이션 해주는 값이게 되는 거고요. 요 해당하는 값은 이겁니다. 아마 프린트한 게 이게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5A고요. 여기가 10A입니다. 그러면 5A에서 10A로 전류가 팍 늘게 되면은 Vout이 떨어지겠죠. 우선은 얼만큼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할 건가? 시간을, 팩터를 결정을 해야 되고, 반대로 10A에서 5A로 팍 내리게 되면 Vout이 위로 치솟았다가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저 TH를 180피코로 맞췄을 때, 즉, 페이지 마진이 48.52가 된 케이스에서는 저 솔리드 라인이에요. 밑으로 떨어지는 폭은 적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오버댐핑을 먼저 한번 거치고 나서 안정화가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페이지 마진이 48도에서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45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언더슛, 오버댐핑, 다시 언더슛, 그 다음에 오버댐핑 한 다음에 Vout으로 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로드에 따라서. 단 60도 이상이 되게 되면 점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언더슛은 좀 클 수 있어요. 대신에 한 번에 깔끔하게 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조금 더 나에게 어플리케이션에 맞는가에 따라서 페이지 마진을 더 적게 만들기도 하고 페이지 마진을 더 여유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CFF하고 CFLT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캡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여기 안쪽에 어떤 특정한 캡을 넣게 되면 페이지 마진이 올라가거나 페이지 마진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안쪽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파이널 스텝인데요. LT 파워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저희 이벨보드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파워 중에서 어떤 특정한 파트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저희의 추천 방식은 이겁니다 라고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안쪽에 있는 CTH, RTH, CTHP, 그 다음에 CFF, CFLT 값을 이렇게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떠세요? 라고 하는 값을 서제스션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Vout의 퍼센트를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는지, A식 리플 값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내 스위칭 프리퀀시는 어디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계산한 후에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해가지고 서제스션 합니다. 서제스션 된 값을 그 밸류에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그 게인에 대한 그래프, 페이지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한 그래프까지 안쪽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서머리예요. CTH 앞쪽 LF에 대한 부분들의 기울기를 어디에서 떨구게 만들 것인가, RTH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제로에서 얼마만큼 팩터 있게 움직일 것인가, CTHP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밴드위스를 조절하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GTH를 줄이게 되면 요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데, 줄이게 되면 떨어지는 폭은 거의 비슷한데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가는 그래프가 CTH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오버슛하고 언더슛을 낮추기 위해서는 RTH를 바꾸시면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폭이 17K인 경우에는 녹색이에요. 제일 밑으로 언더슛이 훅 떨어졌다고 올라갑니다. 대신에 RTH 값을 올리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언더슛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캡 왕창 늘리시면 됩니다. 단, 저 RTH 값을 조절하면서도 언더슛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Cout을 330 마이크로, 470 마이크로, 1mm 패러디 이렇게 때려 넣는 것보다 저기의 값만 잘 조절을 한다고 치면 언더슛을 AC 리플을 옵티마이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LT 파워카드 맨 마지막에 서머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인덕터는 이런 거 썼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노미널이 300 나노 헬리니까 0.3마이크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아웃은 한 지금 노미널 봤을 때 304점 나오니까 이제 330 마이크로짜리 집어넣은 거고요. LT 파워카드랑 LT 스파이스에서 그 임포트 혹은 익스포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밴드위스는 얼마입니다. 페이지 마진은 얼마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안쪽에서 서머리를 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을 하십니다. 디폴트로 이제 LT864ES라고 하는 이제 LT 파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파트를 가지고 12V 인풋에 1.2V 아웃풋을 놓고서는 이제 시험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동영상이에요. 노로드 상태일 때는 퍼서플레가 38mm 정도가 됩니다. 로드를 키면 1A 로드를 키면 137mm 정도로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괜찮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찍은 포인트 디폴트에서 어디 찍어가지고 본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여기를 찍어가지고 이제 SWP를 보게 되면 동영상인데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냥 딱 서 있습니다. 요거를 타겟으로 만드는 게 저희 같은 FA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타겟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컴펜세이션을 좀 일부러 잘못 넣은 값을 가지고서는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노로드 상태에서는 59가 나와요. 아까 전에 30 몇이었죠? 그 로드 올리면 아까 전에 130 정도였었는데 지금 172가 나옵니다. 근데 볼테지 DVM 갖고 찍은 전압은 1.2로 똑같아요. 아까 전에는 안정화 파형이고 이건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든 파형이거든요. 그런데도 Vout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전류가 차이가 나느냐? 실제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보면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나오는 파형이고요. 이걸 안쪽으로 이제 라이징 엣지를 트리거를 잡아가지고 폴링 엣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해가지고 보이는 파형이에요. 한 번은 연하게 길게, 한 번은 정말 짧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 LT864E가 나름대로는 Vout을 맞출 것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많이 나고 전류도 많이 먹고 Vout을 맞출 것은 노력은 하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오실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불안정한 파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아까 전처럼 딱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보드에서도 이런 파형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